트리지의 시스템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DT 프로세스에 기반한 창의성 툴과 트리지 기법에 대한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트리지란 말도 낯선데 웬 DT 프로세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DT 프로세스는 나중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예정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창의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생각을 하는 단계를 풀어놓은 것이 DT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중에 그 순서에 맞게 어떻게 창의성 기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트리지 기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표시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파란 것이 창의성 툴이고요, 빨간 것이 트리지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성 툴과 트리지 툴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정리한 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창의성과 트리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의성이라고 하면, 창의성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우리는 요즘에 창의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창의성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는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1950년 그 미국의 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창의성 학회를 개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그러면 그때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때 이전까지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미술성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길포드가 창의성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며, 또한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한테 닥친,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측면과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측면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창의적 수행 과정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유형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역할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지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이론입니다. 러시아에 겐리히 알투슐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이론이 바로 트리지라고 하는 이론인데, 러시아 말로는 뭐 이상한 영어가 써 있죠. 이게 뭐냐면 러시아 말로 읽어보면 제오리아 러시냐 이스브레타테스키 짜다시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창의성 이론이 트리지라고 했는데 창의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라는 말 대신에 인벤티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벤티브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 말의 이스브레타테스키라는 말 속에 발명과 창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적엔 발명 문제 해결 이론 혹은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창의성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리지라고 하는 이론의 이 구성체계는 옆에 나온 표와 같습니다. 가장 밑에 저번에 네 가지 사항이 있죠. 모순과
이상성, 그다음에 자원,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이 있고요. 그 위에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SFM 상호작용, 물리적 모순, 기술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즈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76가지 표준해와 4가지 분리 원리, 그다음에 40가지 발명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가장 위의 지붕에는 뭐가 있느냐? 이상적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럼 이것들을 간단히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정리된 용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요구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트리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순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트리지의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순이 없는 문제는 없느냐? 아니죠. 모순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모순이 없는 문제는 내가 아직 모르는 문제, 혹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내가 두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모순이 없는 문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내가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우면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이것이 쉽게 극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왜 모순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한 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욕심이 많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고 싶은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한 방법이 바로 트리지의 문제 해결 이론이죠. 이렇게 모순을 극복한 이론은 혁신적인 해결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상성입니다. 이상성은 문제의 해결책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상성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상성을 지향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성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이상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진화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상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한 단계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단계냐? 기술 진화의 목표점이 바로 이상성인데 이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남아있고 시스템은 사라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TV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리모컨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은 분명 리모컨이 없던 시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편리한 물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꾸 사라지는 요인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자꾸 리모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컨은 어떠한 형태로 진화를 해갈까요? 분명히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리모컨을 조작하지 않고 사람의 육성이나 사람의 동작으로 조작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리모컨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육성이나 눈짓 혹은 손짓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리모컨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때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죠. 왜냐?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기술적 이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하자원, 혹은 도구, 혹은 다른 돈, 내 지식, 내 주변의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고 제한된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고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상성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은 연결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 코, 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뭉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렇게 또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어느 것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FM 상호작용이라고 좀 낯선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트리즈를 정말로 깊게 공부하지 않으시는 이상 굳이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단순히 용어가 좀 틀린 것뿐이에요. 뭐냐 하면 SF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장을 뜻하는 substance의 S와 장이라고 하는 field의 F, 그것을 모델링했다 그래서 SFM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창의성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지식과 경험의 벽입니다. 이 지식과 경험의 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의 현상을 가장 간략하게 표시하는 형태죠. 그래서 물질에 어떤 에너지가 가했을 때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호화해서 나타내는 모델링이 SFM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 원리가 있는데요. 발명 원리는 트리즈를 개발했던 겐리 알투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런 20만 건의 특허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원리들을 찾아봤더니 그게 40가지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적인 해결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분리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 원리는 뭐냐면 분리 원리는 모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분리하고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조건적으로 분리해서 얻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순을 분리하는 기법을 분리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가지 표준해가 있는데 76가지 표준해는 SFM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물질적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물질적 모델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적인 해결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76가지 표준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